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권, 중상위권, 또 상위권,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등에서 건국대, 상위권 대학 또 중상위권 대학의 변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의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MMI 면접까지 제가 이제 짚어가면서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미리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위해서 미리. 왜냐하면 MMI 면접은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그 MMI 면접에 담겨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 지금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 그 면접 심화 면접에서 가장 제대로 된, 가장 바칼로니아스러운, 가장 아주 심화 면접에 근접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의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MMI 면접. 그 다음에 교대의 4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심화 면접인데요. 제가 쭉 이렇게 지금 서울대서부터 부산대, 그 다음에 경인교대, 춘천교대 이렇게 2024년 대학교 교대가 바뀐 2024년 대입 전형안을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드릴 테지만 면접을 먼저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 속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아이 학생의 그거를 먼저 알아야 사실은 그 방향대로 생계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계부와 MMI 면접이 됐던 교대 면접이 됐던 일반 경영학과가 됐던 문콩과가 됐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기조는 같이 한 세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의대도 제가 쭉 그렇게 그 기조에 맞게 대학의 어떤 상황에 맞게 대학에서 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그 능력은 무엇의 능력을 우리가 디벨롭시키고 개발시켜야 하는가 그것이 또 아이비리그까지 해외 대학교를 원하는 우리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연결된 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그 과정에서 오늘은 이제 2024년 새롭게 바뀐 서울교대의 그 대입전형 계획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쭉 교대에 대해서 좀 몇 번 더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공유를 좀 하고요. 자, 화면이 공유가 안 됐나요? 공유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이걸 보면서 제가 포인트를 줄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에서 종합해서 뭘 중요시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교대에서 보겠다고 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그것이 나중에 면접까지 또 생활기록부에 연결될 이게 사실 생계부에 연결시키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이것이 면접으로 가는 거 중요하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2020년 4월 달에 발표된 것 같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서울교대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죠. 교과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 대학교의 직윤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예,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40명을 뽑고요.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100명을 뽑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2024학년도 대학교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 보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서울권 대학은 우리가 종합전형이 더 많고 그다음에 지방대일수록 교과전형이 많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대에 맞는 교과전형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22.4%였고 교과전형은 44.%니까 거의 수시 안에서 그래서 수시가 79%가 이제 2024학년이 되면 되는데 그 안에 논술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좀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특례 입학 이런 것도 조금 있고 이제 그래요. 특례 입학은 거의 이제 1% 미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2배가 많아요. 인원이 44.%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24%인데 근데 교대를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탑 대학교의 의대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의대들을 보면 의대에서 굉장히 많이 뽑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뽑는 인원들 그다음에 우리가 경희대 성균관대학교에서 뽑는 인원들 보면 종합전형이 이 교대도 마찬가지고 100명을 뽑는데 교과전형이 40명을 뽑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요. 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건 다 가는 건데 교과전형을 해서 지방대를 가는 학생도 있고
서울에 있는 뭐 경기권에 있는 학교, 약간 서울에 있는 하위권이나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간 학생들도 있죠. 근데 중심권으로 올수록 또 이렇게 선생님이 되거나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그 판단력과 종합적인 사고를 우리가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선생을 할 수는 없고 기계적으로 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령받은 걸 하다를 해서 딱 받은 것만큼 그렇게 딱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은 정말 밤낮 없이 그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잠도 정말 두세 시간 자면서 거기서 또 세미나 준비도 하면서 본인이 하나의 학자예요.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의사라는 직업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본인이 하나의 학자, 세미나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 선생님들, 뭐 우리가 교대 선생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그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더 이렇게 나가서는 대학교 선생도 다 선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범대나 교대에서도 이렇게 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서울교대도 그렇지만 더 춘천교대, 뭐 경인교대 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앞으로 정말 그 필요한 인재들이 어떤 부분들이 능력이 길러지고 우리는 그 부분에 맞는 아이의 인자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성장시켜서 3년 동안 1학 3학년 성장시켜서 그 부분에 맞는 더 적합된 서울교대가 원하는 아이, 서울대 의예과가 원하는 아이를 만드는 거죠. 성장시켜서. 그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인자를 잘 성장시켜서 그럼 그 뭘 성장시켜야 되냐 보시면 의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MI 면접이 6가지 항목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균의 MMI 면접과 서울대 의대에서의 일반 전형 종합 전형이 일반 전형에서의 똑같은 MMI 면접이라도 문제가 다르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원하는 그 능력들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론이나 상황이나 질문하고 답을 찾고 본인이 그 답에 대한 해답을 내고 본인만의 관점에서 이 관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관점을 갖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서울교대 학생부 종합전형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에서 필요한 거 또 서울대 의대 뭐 연세대 의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어떤 그 기본 골자는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합전형의 아이들과 교과전형의 아이들은 분명히 인자가 다르고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은 다르게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중심으로 올수록 종합전형에 대한 비율이 많다는 것은 내 꿈과 우리 아이의 꿈과 관련된 거니까 그 꿈을 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 아이 전략입니다. 자, 보훈 대상 전형 5명, 기회균등 전형에서 농어촌 전형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수능 위주 일반 전형에서 정시 나군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제 서울교대는 수능 최저학력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 하는 학생들은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하는데 수시 모든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4개 영역 합 9등급이네. 한국사 4등급. 단 기균 기회균형 특별전형 1, 2 및 기타 특별전형은 4개 영역 합이 12등급 이내. 한국사 동일. 정시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은 국어, 수학, 탐구, 사회, 과학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교과 1단계 2배수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100%를 뽑는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입결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컨설팅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 입결이라는 것이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교과 전형은 작년에 요만큼 한 아이가 갔다. 그 수치로 다 나와 있는 게 교과 전형이잖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그러니까 입결을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성적 그렇게 올리고 수능 점수 그렇게 해서 수능하고 내신하고 가면 되죠. 보통 예전에는 교과 성적 80에 20의 비교과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교학점제스럽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가 100이고요. 2단계는 1배수에서 교과 성적 80에 면접평가 20인데 이 면접이 서울대 의대에서의 지균 MMI 면접이지만 지균의 면접과 일반 전형, 종합 전형의 면접이 달라요. 이것도 면접평가가 종합 전형, 교직 인정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물어보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면접이지만 이제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정성평가하고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생기부가 그려지는 그 위계성, 성장의 위계성이 중요한 건 위계라는 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참 답답한 게 좀 있는데 물론 모르니까 답답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계성이라는 건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학 과목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아본 그 고등학교 보면은 교육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내 그 전공에 대한 어떤 역량과 전공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가치들을 내가 어떻게 성장시켜가냐의 그런 어떤 위계성인데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경기권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고 또 다음 주에도 2군데 강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물어봐요. 그 만나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이란 말이죠. 저하고 이제 하는 이걸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검승부하기 위해서 생계부를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학생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교직을 해서 어떤 선생이 되겠다는 게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어떤 진로 선택에 대한 것을 갖고 내 삶에서 이런 진로 선택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부분, 이거는 이야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미가 있는 아이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의미가 없는 아이는 다 이게 혼재되고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갖고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회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니까 나는 진로에 대한 걸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이 교대 가서 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뭐 역사 탐방을 가거나 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보이고 자기 능력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듣고 과목에 대한 위계성을 늘려가고 또 학교에 그런 과목이 없다면 선생님께 이런 과목을 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동아리를 자기가 없다면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의 전공에 대한 위계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지금 서울교대도 교직인적성 우수자전형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로봇처럼 가만히 주는 걸 받아서 임무를 잘 끝내는 아이가 아니라 종합적인 질문과 판단과 자기 관점의 답을 찾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사고력과 생각을 갖춰지는 이런 아이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면접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계획안을 전형 입시 계획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분석을 하냐면 여기서 원하는 그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아웃풋이죠. 그걸 갖고 생계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나 교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게 뚜렷하게 잘 생계부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전략을 짜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수능은 1단계 성적 100%, 2단계 수능 성적과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교과 전형과 수능 위주의 면접은 지금 교과 내신 잘 공부하고 수능 잘해서 나중에 한두 달 면접학원 다니면 돼요. 이거는 그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닌데 이 지금 종합전형은 사실 면접을 한두 달 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생계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의 위계성에 따라 생기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능력 이런 아이들이 또 교사가 됐을 때 정말 선생님한테 필요한 게 뭔지가 잘 갖춰져 있고 더 좋은 아이들을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내 제자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을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향성이 그렇다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 종합은 뭐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아이한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하고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 과목 4개의 영역의 합이 9등급. 그러니까 서울교대 또 이렇게 아주 한두 군데 교대에서 이렇게 수능 최저를 두는 학생부 종합 또 수능 최저를 주는 교대가 있죠. 탐구학은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걸 보시면 돼요. 여기 맞게 이건 움직이시면 됩니다. 내가 꼭 뭐 서울대 의대 똑같은 의대인데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 목표에 의해서 똑같은 교대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마다 거점형이 다르지만 어쨌든 경인교대가 있고 서울교대가 있다면 나는 어떤 의미 때문에 서울교대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이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보면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을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조기 졸업 예상자 제외된 법령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등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나 이제 뭐 해외고나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준비만 하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나 해외고는 뭘로 하냐?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조각조각 하나하나 잘 테마를 잡아서 전공 역량을 잘 보여주고 진로 역량, 내가 내 꿈이 커가는 그런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만들어서 대학 측에 제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회균등, 모노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원칙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갖고 2024년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은 여기 면접평가나 이런 건 이번에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다른 대학들 하면서 교대는 그 면접에 대한 것들이 크게 뭐 서울교대 다르고 경인교대 다르고 다르지 않거든요. 뭐 경인교대 나온 선생 다르고 서울교대 나온 초등학교 선생 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교사가 원하는 인재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거에서 약간 낱말이나 이런 것들만 좀 이제 표현하는 어떤 기표만 좀 다른 건데 이제 춘천교대, 부산교대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 필요한 그 면접에 대한 사항들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제가 유튜브를 교대면 교대편을 계속 끝날 때 영상 말미에 걸어 놓을 테니까 계속 보시면 더 심화되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또 나에게 맞는 교대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할지 생계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저희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배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공유를 좀 끊고요. 자, 우리는 서울교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경인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